네, 안녕하세요. 우리 연세신통 식구 여러분. 또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. 이럴 때 또 관리해야 되실 게 있죠. 이게 기관지 쪽인데, 오늘은 이제 기관지 딱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안목 통증을 얘기하려고 합니다. 저는 이제 응용근 신경하고 근육하고 장기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목 통증 이렇게 올 때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 안목이 답답하고 뭔가 잠기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노래하신 분들은 고음이 올라가기 어렵고 이쪽이 뭔가 답답하고 아프고 힘들다 이런 거 한번 다뤄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잘 안목을 관리하시고 안 아프게 잘 지낼 수 있게 좀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연세신통 안목 통증을 이야기하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안목의 어떤 구조물과 이 안목에 영향을 주는 어떤 안쪽의 문제를 이런 부분을 좀 동시에 봐야 됩니다. 이제 앞쪽에는 어떤 구조물 중에 이제 근육이 있겠죠. 그래서 이 앞쪽에 설골근이 있고 설골근 바로 옆에 흉쇄유돌근이 또 있고 이 설골근하고 흉쇄유돌근을 싸고 있는 광경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. 이런 근육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앞쪽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지금 얘기한 이런 근육들은 주로 어떤 때 아프냐? 우리가 이제 안목 근육을 긴장시키는 자세, 예를 들어서 고개를 너무 오래 숙이거나 목을 앞으로 많이 빼거나 요 설골근 같은 경우 턱하고 연관돼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분들의 특징적인 자세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앞으로 목이 좀 나와서 오래 뭔가 작업을 하는 자세거나 이를 악다무는 자세일 때 주로 요 설골근은 바로 우리 앞쪽에 목 아래 설골이라는 뼈가 있죠.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뼈, 떠 있는 뼈입니다. 이렇게 해서 턱 아래에서 요 설골에 붙어 있고 아래쪽에 이 설골에서 목 앞을 감싸는 얇은 설골근이 있죠. 자, 이 근육은 앞쪽 목이 많이 긴장되는 아까 그런 자세 이럴 때도 또 안 좋아지는데 이 안쪽에 실질적으로 어떤 장기의 문제, 그 안쪽으로 하면 후두가 있고 또 이제 식도가 있는데 그런 데가 안 좋아도 이쪽이 좀 긴장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설골근의 문제는 턱의 문제, 그 다음에 요 아래 후두라든가 식도의 문제일 때도 아플 수가 있고 그러면 요 설골을 이렇게 만져보면 어느 부위에서 많이 아파지게 된다. 그러면 그 부위가 아파지면 근육이 좀 굳어진 거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고 언제나 답답하고 목이 잘 잠깁니다. 그래서 이런 설골근의 문제가 영향을 줍니다. 또 바로 설골 옆에 이렇게 흉쇄유돌근이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목을 옆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드라지는 근육인데, 즉 옆으로 오래 잘못된 자세로 있으면 흉쇄유돌근이 긴장이 돼요. 계속 긴장된 흉쇄유돌근은 근막을 타고 이 주변을 다 굳게 하는데, 그럼 이 안목이 되게 불편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 긴장돼 있으면 이 앞쪽으로 지나가는 기도를 누르기 때문에 또 기침이 좀 자주 납니다. 그래서 만성 기침이 있는 분들 중에 또 이렇게 흉쇄유돌근이 긴장되신 분이 많아요. 그럼 요 옆쪽 근육을 따라서 이렇게 쭉 만져보면 여기가 좀 아프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다. 양쪽을 다 해보면. 그러면 그 근육을 풀어야 되고, 내가 목이 틀어진 자세, 예를 들어서 누워서 스마트폰을 한 자세로 오래 본다든가 컴퓨터를 틀어진 자세로 오래 한다든가 이런 거일 때 좀 문제가 돼요. 물론 또 이제 운동하다 급격히 이제 목을 손상을 받았다든가 이럴 때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또 옆쪽에 이제 앞쪽을 이렇게 크게 넓게 감싸고 있는 턱서부터 이 안목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광경근이라고 합니다. 광경근, 플라티스마라고 그러는데 그 근육도 약간 경직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목을 만지보다 보면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좀 도드라지게 있어서 요 앞쪽에 뭔가 답답하신 분들이 있어요. 어느 부위라고 얘기하지 못하게 이런 흉쇄골 근육이나 설골하고 다르게 어디고 다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가 긴장된 근육의 자세, 우리가 광경이 긴장되면 이렇게 턱 뒤를 힘을 계속 주시는 분 있죠. 그럼 왜 간경근이 쫙 긴장되는 분이 있습니다. 우리가 리프팅, 뭐 역도하거나 이럴 때 이 앞쪽에 자잘하게 쭉 줄같이 가는 그런 근육이 광경근인데, 이런 게 또 오래 긴장돼도 목 앞쪽이 되게 아픕니다.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따뜻한 수건 같은 거 젖은 거로 이 앞쪽을 쭉 놓고 목을 쭉 늘어뜨린 식으로 스트레칭하고 따뜻하게 마사지한 다음에 그 부위를 좀 많이 풀어주면 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근데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모든 근육은 그 근육하고 연관된 장기에 의해서 또 긴장될 수가 있어요. 이런 근육이 긴장될 수 있지만 안쪽으로 보면 또 후두의 문제라든가 식도의 문제 때문에 이쪽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얘기한 근육의 안쪽에, 우리가 안쪽에 바로 그런 구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
우리가 식도염이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영유성 식도염이 되는 경우죠. 영유가 된다는 건 뭐냐? 음식을 먹으면 실적으로 위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영유가 된다는 거죠. 그런 거는 위식도 관략근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. 이거를 자꾸 이제 약으로 이제 제산제 또는 위산분비 억제제를 쓰면 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음식물, 단백질 특히 소화를 못 해가지고 알러지가 생긴다든가 약간 몸에 면역계 문제가 생기거나 충분히 소화 안 된 단백질이 장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이제 장누수증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약보다는 약간 제가 예전에 설명했는데 역류성 식도염을 관리하기 위한 10계명, 연쇄신통,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치면 아마 유튜브에서 딱 나올 겁니다. 그걸 한번 참조하시면 되는데 결론은 이 위식도 관략근을 잘 잡아주게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려면 뭐냐? 복식호흡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위식도 관략근을 안에서 딱 불편하게 만든 게 과식이라든가 먹고 바로 눕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하시면 안 되고요. 음식물이 오래 정체되는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위가 굳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죠. 참게 들어가면 위가 굳어지는 거고 또 이제 자기의 소화 상태에 넘치는 그런 음식이라든가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나는 고기가 잘 소화 안 된다. 근데 고기를 막 드시고 폭식을 하고 이러면은 또 이제 위식도 역류가 잘 되겠죠. 그래도 그나마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과식을 할 때도 바로 눕지 말고 걷고 복식호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내려갈 때까지 좀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. 이런 거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고. 자, 근데 후두염이 오래 되시는 분도 물론 있어요. 후두 쪽에 문제가 되신 분. 근데 이것도 위식도 역류증. 즉, 이게 식도가 속이 쓰릴 정도 역류되는 건 아니지만 미세하게 꾸물꾸물. 우리가 이제 과식하면 뭔가 신트림이 이렇게 슬쩍 올라오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게 바로 식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식도는 좀 더 뒤에 구조물이고 앞쪽으로 넘어간 후두인데 그래서 후두부가 이렇게 부으면 우리가 목이 잘 잠기죠. 그러니까 이제 고음도 좀 안 나고 후두가 부었으니까 성대 쪽에 좀 무리가 돼서 목소리가 좀 탁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생기면은 아 내가 후두에 염증이 오고 그것 때문에 이 앞쪽 구조물까지 긴장을 시켜서 아플 수 있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알고 보면 역류성 식도염하고 연관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럼 여러분 이제 모든 게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면 언제나 역류성 식도염을 잘 관리하게끔 식사요법 잘 관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쪽의 구조물들을 언제나 좀 잘 마사지를 하고 따뜻하게 해서 좀 근육을 풀어주고 자세를 바로 하고 이 앞쪽 근육이 긴장되지 않게끔 하고 그 다음에 턱도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안목 통째에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언제나 목소리도 청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추가적으로 우리 병원에서 이런 부분을 잘 치료를 하니까 또 고생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치료하시면 되니까 참조하시고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.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.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